안녕하세요. 지난번 팀장 성장 다이어리 5번째 이야기, 조직 문화 관리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 오늘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명확한 비전 설정하고 또 건강한 피드백 문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자료 주신 분도 처음엔 매일 이렇게 정신없는데 무슨 비전까지 챙기나, 약간 이런 생각하셨다고요? 네,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피드백도 그렇고요. 아,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부담감 같은 거요. 그렇죠.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팀 성과랑 문화를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랑 거기서 얻은 통찰들 오늘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듣는 분들 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의 힘,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비전을 방향타에 비유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딱 정해주는 거니까요. 방향타가 없으면 배가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 개개인에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고 뭔가 더 큰 목표, 우리 팀의 비전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찾게 해주고요. 그 의미 부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비전이 좀 불명확하면 사람들이 자꾸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한다는 거.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새로운 시도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그냥 익숙한 거, 성공 확률 높은 거, 이런 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적이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혁신을 오히려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단기 성과에는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팀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오히려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저 목표를 위해서는 좀 어려운 도전도 해볼 만하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결속력 같은 거요? 그럼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노를 젓는 거니까요. 팀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고 또 서로 역할도 더 명확해지고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리더가 그냥 비전 선포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소통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 의도적 설계라는 표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리더가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리더의 역할이 정말 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한 피드백 문화. 이것도 사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크다고 하셨죠? 네. 피드백 중요성은 뭐 다들 너무 잘 아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냥 연례 행사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뭐 기록 남겨야 하고 분기별로 꼭 해야 하고 나중엔 또 평가랑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자료 주신 분도 처음에 완전 숙제처럼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걸까요? 피드백의 본질은 그게 아닐 텐데요. 제 생각에는 피드백의 본질, 그러니까 서로 목표를 좀 확인하고 우리가 더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같이 이야기하는 성장의 도구라는 인식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평가나 지시로 오해하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자료에 나왔던 그 번아웃 온 팀원 코칭 이야기가 더 와닿았어요. 리더가 막 조언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자기 경험 좀 나눠주고 그랬더니 오히려 팀원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의 역할이 평가자나 조언자가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게 진정성이 통하면 피드백은 더 이상 막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한테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팀원들도 훨씬 솔직하게 자기 생각 이야기하게 되고요. 기대치도 서로 조율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가고. 그렇죠. 이게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대화다. 이렇게 인식이 딱 바뀌는 거죠. 결국 이것도 리더가 먼저 피드백의 진짜 가치를 딱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는 명확한 비전 제시, 그리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 이 두 가지가 정말 강한 팀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리더의 의도적인 노력,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모든 팀원이 명확하게 알고 공감하고 있나요? 그리고 팀 안에서 피드백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해치워야 할 부담스러운 업무인가요? 자료 속 리더는 경청과 공감의 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꼭 공식적인 피드백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팀원들과 좀 더 진정으로 연결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 그런 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